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4월 28일,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정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창정이 엮였던 그 작전 세력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정치를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좀 잘 못하겠다, 무슨 일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임창정 사태에 대한, 임창정이 엮인 이 작전 사태에 대한 이제 총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임창정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난 여론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창정 본인은 이제 자기도 피해자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임창정은 이제 피해자일까 공범일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 물론 몇 가지 잘못한 거 있는데, 피해자 쪽에 가깝죠. 피해자 쪽에 가깝고, 물론 이제 일임 투자가 잘못됐습니다. 일임 투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임창정이 알고 그랬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잘 모르고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창정이 엮인 이 작전 사태의 핵심은요, 결국 이제 1인 매매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돈 많은 투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나 본데요. 이 작전 세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 자금으로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신용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 투자자를 날리는 건 뭐 당연하고, 플러스 증권사 신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신용 자금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여기에 이제 1,500명 정도가 투자를 했다 그러죠. 이 1,500명이 결국 자기가 투자한 돈만 잃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증권사에 뭐 작든 크든 간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분명히 그게 입금이 안 되면은 증권사에서는 구상권 청구하고,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진짜 자살이 마렵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받는 문자, 이런 문자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내용을 좀 볼게요. CFD 증거금 비율 마이너스 927.4. 오늘 기준으로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약 43억이지만 내일 하락 시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내일 반대 매매 주문 나갑니다. 오늘처럼 추가 매도 금액과 입금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40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 작전 세력한테. 40억을 투자했는데, 이 40억만 지금 거론된 6종목 있잖아요. 40억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신용풀을 쓴 거예요. 신용. 증권사 신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배 만큼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총 100억이 매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100억이 매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은 100억 안에 40억이고 60억은 누구 돈입니까? 증권사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한가를 맞는데, 하한가가 이제 그냥 팔 수 있는 하한가가 아니라 점하한가로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제 다 하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오늘 반대 매매가 드디어 이제 나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일부 종목은 어제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먼저 좀 보면, 자, 뭐 거론된 종목이 이제 삼천리. 삼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한가 때려 맞고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못 나가죠. 거래가 돼야 반대 매매가 체결이 되니까. 근데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반대 매매 나갔는데 또 안 돼. 그래서 이날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손실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 그 100억인 사람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0억, 그러니까 내 돈은 40억.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50만 원에서 지금 팔린 게 뭐 17만 원, 저 뭡니까? 15만 원 이하에서 팔린 거죠. 여기서 팔린 거니까 거의 10만 원 가까이 팔리면은 뭐 마이너스 70%라고 했을 때 결국 30억이 남죠. 근데 내 돈이 이게 그러면 손실금이 70억이고,
그럼 내 돈이 40억은 당연히 이제 반대매매 나가면서 내 돈 40억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플러스 30억이 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권사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40억을 현찰로 들고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40억을 다 날리고 30억을 추가로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잤다 일어나 보니까 알거지가 되는 딱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들고 있는 투자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을 더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임창정도 마찬가지죠. 임창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억을 투자했다 그러죠. 자기 명의로 15억. 예.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15억 해서 총 30억을 투자를 했었다. 예.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었다가 뭐 결국에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반대 매매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30억 그 투자를 했지만 임창정이 그 얘기를 합니다. 30억 투자했지만 매수 금액은 80억 가까이 매수를 했더라. 예. 그렇죠. 신용풀로 매수를 한 거죠. 이 작전 세력이. 예. 그래서 신용풀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뚝뚝 떨어졌을 때 뭐 하루아침에 이제 수익금은 당연히 하루 지날수록 뚝뚝 떨어지다가 뭐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결국 그 다음날 풀렸단 말이죠. 예, 임창정이 그 얘기를 한 다음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몇 억 정도 한 20억 내외 20억 내외에 마진콜이 발생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30억은 오늘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시초가로 분명히 반대매매가 나가니까요. 반대매매 나갔으니까 주식도 사라지는 거고 임창정의 30억은 없어진 건 당연하고 예. 거기에 추가로 뭐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증권사에 빚이 생긴 거죠. 예. 증권사에 빚이 생겼다. 그래서 20억을 납입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내가 투자한 돈만 다 날려먹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보니까 수십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막 여기서 들려온 사례가 뭐 25억 마진콜, 30억, 40억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진콜이 몇십억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투자금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진콜이 그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십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곳곳 지점에서 막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임 투자가 뭐냐면요. 예. 일임 투자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만약에 제가 전문가죠.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시면서 돈 벌기 힘들지 않냐.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대신 매매를 해줄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30억 투자, 뭐 임창정으로 치면 내가 30억 투자자야. 30억을 투자하고 싶어. 자, 30억 투자인데 그럼 30억을 나한테 내 계좌로 쏴주냐? 백진수 계좌로 쏴주냐? 그게 아니죠. 임창정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요. 이 계좌에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돈 30억이면 30억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밀번호하고 공인인증서를 저한테 넘기면 되죠. 넘기면 제가 제 컴퓨터로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얘네들이 사용한 방식이 IP가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핸드폰을 임창정 이름으로 하나 더 개통을 해. 그리고 임창정 집 주변에 알바생을 하나 꽂아놔요. 그리고 여기서 접속을 하는 거죠. 이 핸드폰은 알바생이 가지고 있고 접속을 해서 여기서 제가 뭐 얼마 매수해라, 뭐 신용 풀로 매수해라, 그럼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1인 매매에 가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렇게 1인 매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돈을 굴려주는 거, 이거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매매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임창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죠. 왜냐하면 1인 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거는 1인 매매를 해준 전문가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름을 맡긴 사람까지도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융실명제법에도 위반이 돼요. 그잖아요. 자기의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뭐 이제 어찌 보면 넘긴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따지자면 범법행위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법에 그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욕심인 거죠. 예, 뭐 이런 이제 이번에 엮였던 투자자들 1,500명 투자자들의 잘못이라면 일단 욕심이, 예, 돈 벌어준다고 하니까, 예, 욕심이 과하고 그게 넘어선 안 될 선은 넘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 벌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매매하는 것보다야 저 전문가가 매매해서 돈 벌어주는 게 훨씬 돈을 잘 벌겠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넘긴 게 이제 일단은 잘못된 건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투자 자금이 전부 다 사라지고 플러스 지금 빚까지 생겨버린 상황으로 본다면, 예, 일단은 피해자가 맞죠. 저는 이제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름인 건 알겠는데 뭐 보니까 뭐 수십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예, 이 작전 세력들이, 예, 작전 세력들이 총 투자 받은 자금이 한 8천억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던데, 예, 왜 이렇게나 많은 돈을 맡겼을까요? 라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궁금증이 있으시던데, 예,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들이 이제 일임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영업 방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들이 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예, 전체적으로 자산주들입니다. PBR이 0.2배, 0.3배. 예, 여기서 움직이는 한마디로 이제 가치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자산주들. 예, 그러니까 회사 청산가치보다 시초공이 너무 작게 거래가 되는, 예, 싸게 거래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삼천리, 예, 그리고 뭐 서울가스, 예, 대성홀딩스, 성광,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일단은 자산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겠죠.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가치주 성격으로 이야기하면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0.2배짜리 PBR 0.2배짜리 종목이면 200원에 사는 거고, 뭐 PBR 0.5배짜리 종목이면 500원 주고 사는 거다. 이 회사는 청산을 하게 되면 돈을 오히려 더 버는 거다. 예. 그러니까 부채를 다 갚고 나머지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현재 시총의 5배는 가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겠죠.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영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산 종목들이 6종목이 다 이런 가치주입니다. PBR 0.2배, 0.3배에서부터 매매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작전 세력은 이런 종목을 건드려서 뛰어 올려도 자기네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산 가치가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데 누가 작전이라 생각하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 0.2배, 0.3배짜리 종목이니까 PBR 1배 이상, 뭐 PBR 1.5배나 2배까지 올려도 결국엔, 예,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일단은 이들의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핸들링하기 좋아요. 돈이 좀 있으면.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공통적인 특징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자기네가 주가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조금씩 올려요. 티 안 나게. 예, 왜냐면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립니다. 예, 조금씩 올리는데 처음에 초기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초기 투자 자금으로 조금 계속 올리겠죠. 신용 풀매수를 계속 하면서 올려. 그러면은 초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좌에 플러스 30%, 플러스 50%, 몰빵, 한 종목에 몰빵을 했으면 30%, 50%가 찍혀 있겠죠. 수익금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 더 쉬워집니다. 예, 그 이제 작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임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매매해서 이만큼 돈 벌고 있다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투자금 들어오고 또 투자금 들어오고, 그리고 자산가치주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물어보니까, 예, 이런 것들은 돈 있는 거 다 사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찌가 크게 들어온 사람들도 꽤 많아졌을 거다. 그러면서 투자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초예요. 근데 작년에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아 보이죠. 왜냐면 주식시장은 다 빠져가지고 주식 주변에 주식한다는 사람들은 나 반토막 났니 뭐 했니 손실이 얼만큼 났니 다 손실이 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에 1인 맡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수익이 막 100%, 200% 나 있어 계좌가. 예, 수익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영업이 더 잘 되겠죠. 예, 이 사람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서 돈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나쁜 놈인 이유가, 이 작전 세력들이 나쁜 놈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수급으로 다 끌어올렸으면 결국엔 팔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예. 왜냐면 여기서 누군가 받아줘야 자기네가 엑시스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질러 놔서 여기에 다 묶여 있는데 자기 투자들의 돈이,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팔겠다는 겁니까? 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건 애초에 투자들의 돈을 벌어줄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작전꾼들이 진짜로 자기 투자들의 돈을 벌어줄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자금을 총 6종목에만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면 빠져나올 거를 매도할 때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위적으로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도 봤고, 예. 수급으로 끌어올렸는데 본인들이 받아줄 세력이 없는데, 예. 계속 사기만 하는 건 결국에는 애초에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결국엔 대부분의 투자들은 다 손실이 날 거 알면서도 본인들은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영업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악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작전 세력들이. 예. 그리고 임창정을 포함한 1,500명의 투자들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잘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전 세력들이 이 투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막 질러댄 거는, 예, 이들은 이 결과를 나중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는, 예, 저는 악마가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10억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참 문제가 이겁니다. 예, 10억 투자한 사람은 10억만 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뭐 한 8만 원에 샀어. 그래서 이제 더블 16만 원까지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100% 수익 났다가, 예, 10억이 20억이 됐겠죠. 예, 20억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팔면 마이너스 80%에서 2억 남는다. 예, 이런 상황이면 8억은 날려먹었다 결국에는. 예, 왜냐면 그 동안에 팔질 않으니까 이 세력들이 팔질 않아. 그럼 8억을 날려먹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한 짓은 뭐냐면 10억을 가지고 25억 원어치 산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10억 계좌인데 더블이 올랐을 때는 25억이 추가가 되니까, 예, 잔고는 35억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 100%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350%가 오른 효과가 나타났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신용으로 했으니까 50억이 일단은 50억 원어치 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서 80% 까이면 10억이 남는 거죠. 예. 반대 매매가 나갔을 거고요. 예. 그럼 10억이 반대 매매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25억 중에, 예, 내 돈이 10억이고 증권사 돈이 15억이었잖아요. 근데 10억이 남았으면은 증권사 돈도 5억이 비는 겁니다. 마이너스 5억. 그러면 이 투자자는 10억을 날리고 5억이 증권사한테 갚아야 될 빚이 돼 버린 거죠. 예.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자금을 날리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저는 이 상황이면 만약에 진짜 막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이 투자 일임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보긴다면, 예, 그냥 한 방에 신용불량자 되고 이제 개인 파산 절차, 예, 까지 이제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나름 그래도 뭐 어디서 굶고 다니진 않는다. 예, 쓰고 싶은 건 다 쓴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에 선물 매매나 옵션 매매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선물 매매, 옵션 매매 잘못하면 이런 마진콜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자금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십억 빚이 생겨버려요. 예. 이게 방향성을 잘못 탔을 경우에, 특히 옵션 투자자나 뭐 이제 선물 투자자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옵션이나 선물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그 전에 팔질 않고 계속 사놓기만 하고 지금 여기서 점한가를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결국 살인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번 작전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종신형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 3, 40년 이상은 형을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소수 종목을 사면서 그것도 신용 물방으로, 그리고 자기네가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투자금, 자기네가 그 수익 난 걸 계좌를 보여주면서 아마 영업을 계속 했을 거고, 그 투자금을 또 그 종목에 사면서 정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샀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본인들이 팔고 나오지 못한다는 건 본인들이 알았을 거야. 이걸 누가 받아줘서 이거 팔겠어요, 고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사건에 엮인 투자자들 있죠, 임창정 포함 투자자들은 자기 명의를 그냥 손쉽게 일임 투자에 나선 이 제값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들과 공모를 했거나 이들과 공범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 작전꾼들이 일임을 하면서 본인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50%의 수익금을 챙겼대요. 수익금의 50%를 내놔라. 일임 매매 체결하면서. 근데 그게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금을 챙겨야지. 그죠? 근데 매도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계좌를 보니까 이만큼 돈 벌었잖아. 돈 얼마 줘. 이런 식으로 돈을 중간에 또 챙긴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막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흘러가는 뉴스에 보니까 무슨 뭐 골프 회원권 방식으로 돈을 수익금 50%를 받는다거나, 뭐 3천만 원 끊어가지고, 또는 무슨 식당에서 메뉴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 거 보면 매도도 안 했는데 수익금을 챙긴 거잖아요. 중간에 투자자한테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버렸다. 그래서 일단 1,500명의 투자자 임창정은 일단은 몇 가지 법을 위반한 정황은 있지만, 정황이 아니라 뭐 팩트죠. 법을 위반한 건 있습니다만, 저는 임창정의 말대로 임창정 본인도 일단 피해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돈을 날려먹고 그 다음에 뭐 돈 날려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 또 수십억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또 이걸 보고 제가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찌라시를 봤습니다. 찌라시 이제 누가 보내준 건데, 제 아는 지인이. 이게 삼천리 그 종목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누구 아빠 여기 게시판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이게 뭐야,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들어왔고, 애들이랑 어머님한테는 회사 출장 갔다고 해놨으니까 그냥 와. 나 기분이 이상해. 걱정시키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애들 대학 입학 걱정 말고, 가족 건강하면 되지. 이상한 생각 들게 하지 말고 이걸 보면 전화 받고.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뭐 이게 이제 주작일 수도 있지만 이제 주작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팩트라고 보여지는 게, 만약에 이 작전 세력의 투자 일임을 맡겼던 사람이라면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가족들 얼굴 못 봅니다. 가족들 얼굴 못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가족의 품으로 일단 돌아오고, 그 이후의 일은 이후에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작전꾼들은 종신형 받아야 돼요. 종신형으로 제값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작전 세력들이 어쨌든 뭐 이들도 지금은 이 많은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없겠지만 어떻게든 10원 한 장까지도 얘네들한테 돈 다 추징해 가지고요, 다 뺏어와 가지고 투자자들 빚이라도 까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증권사 지금 신용으로 산 투자자 빚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박이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할 때 신용이나 주담대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신용이나 주담대 쓰지 말고 오로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으로만 매매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신용하고 주담대 이 대출 받아 가지고 주식 사는 거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긴 합니다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샀다가 점왕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진콜이에요. 점왕가 가면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반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반대 매매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고스란히 빚으로 이제 돌아온다. 예, 그 부분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피부로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삼천리나 이런 게 저기 뭐 그 작전 세력한테 돈을 안 맡긴 사람들, 이름을 안 맡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삼천리 종목들이 막 잘 올라가니까, 예? 여기서 탄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이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실적이 적자 나오는 회사들도 아니고 하니까 신용이 됩니다. 그러면 와, 이제 돈을 좀 더 벌어보야지라고 하면서 신용 매수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신용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을 맡겼던 이름이 맡기지 않았던 간에 여기서 반대 매매가 다 못 나가요. 예, 못 나가면 그러니까 이 이름 투자 맡긴 1,500명 뿐만이 아니라 이걸 그냥 개별적으로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금만 날린 게 아니라 지금 마진콜을 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다. 신용 매수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안 맡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하다가 이 종목 좋아 보이네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건 터지기 전까지 이게 작전주라는 걸. 예. 작전주 티도 안 나게 올려버렸는데. 그래서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유의점 말씀드리면, 일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 주식을 업으로 삼는 사람, 예, 뭐 저 같은 사람들 주식을 업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보다 매매 잘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매매를 해달라 해야지 수익금을 줄 테니까. 이게 1인 매매인데요. 예, 1인 매매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월요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 장이 쉽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대바이.